나는 시장의 소음이 가장 깊을 때, 오히려 결론이 가장 또렷해진가를 그날 처음 알아차렸다. 월가의 아침은 늘처럼 빠르게 움직였지만 내 시선은 그 속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의 이름을 외치고 수익률 그래프를 흔들며 서로를 자극했다. 늘 그랬듯이 열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내 귀에 남은 것은 환호가 아니라 그 환호가 만들어내는 작은 틈의 울림이었다. 나는 그 틈에서 이상한 정적을 보았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공간.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지나쳐버린 자리. 그 빈자리에서 나는 시장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어디에 넣으면 오를까를 묻고 있었지만 나는 왜 저들은 반복해서 이를까를 먼저 떠올렸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맞았다. 언젠가부터 나는 군중의 속도를 믿지 않게 되었다. 시장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그 속도는 언제나 감정의 산물이었다. 감정은 반복되고 반복은 패턴을 만든다. 그 패턴을 거슬러 보려는 사람은 늘 적었고 나는 그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결론의 윤곽을 더해갔다. 그날 아침 나는 하나의 문장이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소리를 모두 지우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이 다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수익을 말하면서도 손실을 말하지 않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시대의 숨결이 나를 더 오래된 기억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 시대의 월가는 늘 밝은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말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단정하게 말했다. 성장한다. 확대된다. 전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단정한 뒤에 숨어 파워 있는 망설임을 먼저 보았다. 말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은 근거가 아니라 분위기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기술주의 이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고 기업들은 실체보다 속도로 평가받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믿으려 했고 애널리스트들은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프를 세웠다. 숫자는 상승을 위해 배열되었고 설명은 상승의 이유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보다 기대가 컸고 기대보다 욕망이 빨랐다. 이 흐름을 거스를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 그들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작은 침묵을 확인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근거는 옅어졌고 그래프가 화려해질수록 기업의 실체는 희미해졌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가 이 흐름의 끝을 감당할 것인가? 사람들은 상승 곡선만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곡선 아래 깔린 빈 칸을 보았다. 값비싼 언어들 사이에서 본질은 줄어들고 있었고 설명은 감정을 감추기 위한 장식이 되고 있었다. 기술의 시대였지만 그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확신의 부족이었다.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낙관이 필요했고 그 낙관이 광기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 무게를 조용히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설명되지 않는 낙관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음 결론으로 나를 자연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낙관은 더 커졌지만 그 낙관이 만들어내는 작은 틈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순간에 오히려 시선이 멈추는 경험을 반복했다. 기술주의 이름이 연일 바뀌는 동안 나는 재무제표의 가장 아래줄에 기록된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였다. 수익은 눈부시게 과장되어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이 불일 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받았고 그 미래는 언제나 더 밝게 수정되었다. 그러나 나는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약속이 반복될 때 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그래서 나는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왔다. 수익이 아닌 비용, 기대가 아닌 구조, 그래프가 아닌 자산의 근본. 시장은 화려한 언어로 미래를 말했지만 미래는 결국 현재의 작은 숫자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 과감해졌고 그 과감함 속에서 나는 위험의 윤곽을 보았다. 상승은 감정이 만들었지만 하락은 계산이 만들고 있었다. 사유는 점점 단순해졌다. 돈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나 기교가 아니라 반복되는 판단의 결과였다. 감정은 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원칙만이 시장을 나오는 길을 확보해 주었다. 나는 그 차이를 조용히 이해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감정은 지우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결론 가까이로 데려가고 있었다. 사유가 이어질수록 하나의 흐름이 분명해졌다. 시장은 언제나 과열과 냉각을 반복했지만 그 반복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 탐욕은 그래프를 끌어올렸고 공포는 모든 것을 되돌렸다. 나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을 보고 있었다. 돈을 잃는 순간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너짐은 복리의 구조를 끊어내고 잃은 만큼 되돌리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비대칭이야말로 시장의 모든 위험을 설명하는 가장 조용한 원리였다.
그 원리를 이해하자 시장의 화려한 장면들은 오히려 잔상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숫자 몇 줄과 반복되는 패턴뿐이었다. 사람들은 수익을 말했지만 나는 지켜내지 못한 순간이 모든 전략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았다. 선택은 순간에 머물렀지만 습관은 시간을 넘어 이어졌다. 시간 앞에서 강한 것은 언제나 반복되는 행동이었다. 나는 그 생각을 오래 바라보았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남들이 추구하던 목표들이 형태를 잃어갈 때 한 문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복리는 습관에서 태어나고 손실은 습관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단순한 답. 그 단순함이야말로 수많은 그래프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문장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돈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다.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 의미가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문장은 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가까웠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왜 이 문장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그 질문이 다음 장면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문장은 나를 과거에서 꺼내 현재로 데려왔다. 시대는 바뀌었고 기술은 더 빨라졌지만 부를 잇는 구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군중의 움직임은 여전히 일정했고 탐욕과 공포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반복되었다. 시장은 더 많은 정보를 쏟아냈지만 그 정보가 사람들의 판단을 깊게 만든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흔들리는 지점도 더 많아졌다. 나는 지금의 흐름이 과거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 그래프는 세밀해졌고 화면은 더 화려해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돈을 잃는 순간 복리가 멈추고 그 멈춤이 시간을 지배한다는 원리는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를 원하지만 부를 지키는 힘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손끝에 스며든 작은 반복에서만 태어났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빠른 선택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빠름이 얼마나 쉽게 균열을 만든다는 것을 오래 지켜보았다. 시장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람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행동이 부와 손실의 방향을 갈랐다. 습관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느리지만 더 멀리 갔다. 그래서 나는 문장의 무게를 다시 떠올렸다. 지키는 일은 특별함이 아니라 반복됨의 문제라는 사실. 시대는 변해도 그 반복만은 늘 제자리에서 같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생각은 하나였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떤 습관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